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활짝 핀 봄꽃들로 꽃대궐입니다. 상춘객들은 내일이면 지기 시작할 벚꽃을 아쉬워하며 우중휴일을 즐겼습니다. 때마침 영덕에서 열린 대게축제장에도 많은 상춘객들이 찾았습니다. 휴일 표정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룰 때면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올해도 어김없이 봄비가 내립니다. 상춘객들은 벚꽃 터널에서 호젓하게 산책하고 영상 추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산꽃도 색채를 보탰습니다. 오늘 즐기지 못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졸업반 학생들. 봄철이면 늘 바쁜 산불 공무원. 봄비는 꽃 구경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은은하고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바람 살짝 불고 비 내리면은 우산에 떨어지는 꽃비가 더 예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영덕대게 축제장. 외국인들도 영덕에 오길 잘했다며 탄성입니다.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권은 영덕대게를 통해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했습니다. 금반지를 낀 대게를 낚은 어머니는 신이나 어쩔 줄 모르는데 정작 아들은 호응해 주질 않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금반지 한 돈. 얘들아 좀 하지.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봄날 휴일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포항시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81.3%로 북구가 22만 900여 명, 남울릉이 20만 9,900여 명으로 북구가 남구보다 19,900여 명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경주시는 전체 인구의 83.5%인 21만 7천여 명,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전체 인구의 86.9%인 12만 3,800여 명이 유권자로 확정됐습니다. 도내 전체 유권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13.8%, 30대 15.4, 40대 19%, 50대 20.5, 60대 이상 29.8%로 50대 이상이 50.3%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와 선관위는 포항시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은 오는 8, 9일 사전 투표 방법과 오는 13일 선거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8일과 9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갖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주 선거구의 무소속 권영국 후보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예정된 선관위 방송 토론회를 거부한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석기 후보는 용산 참사 책임자이고 또 언론에서 제기된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방송 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인 경주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측은 이번 방송 토론회가 정책 토론이 아닌 근거 없는 인신 공격성 토론이 될 수 있어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무소속 이명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임 후보가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새누리당 박 후보의 사생활과 근거 없는 흑색선전 내용을 언론사를 인용해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숙 후보는 신문을 공보물에 싣는 것은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공보물을 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불법 선거 공보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북구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측은 남빈동 후보 선거 사무실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 아랫부분이 불에 타고 걸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동해안발전본부의 완전 이전까지는 부지 선정과 건축물 공사 등의 시간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며 조기에 임시청사를 구해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조기 이전이 시급하다며 올해 본부 이전과 관련된 추경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시책 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환동의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환동의 미래전략본부는 4급 본부장을 중심으로 환동의 전략과와 형상강 사업과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년 한시적으로 4급 인원 할당을 새로 배정받음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조직 개편과 함께 전략본부를 설치 운영해 포항의 성장 동력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공단은 산재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장애 상태를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올해 경주국악여행과 경주향교 전통혼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향가와 판소리, 가야금 평창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경주국악여행은 9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보문야외 국악공연장에서 열리며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주향교 전통혼례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관람료와 체험료는 모두 무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종묘 입식철을 맞아 양식장의 전염병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적정 사용 밀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교환해 줘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넙치 종묘 입식철에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이 발생해 양식장에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질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상해주는 벼보험 상품을 5월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합니다. 재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정부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최대 30%까지 지원해 농가의 실보험료는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해 피해가 없어 재해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